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눈 속 건강신호 인공지능을 읽어드립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눈을 통해 만나는 빅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냥 간단한 이제 실험은 아니고 그냥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근데 이제 불을 켜면 눈에 좀 해로울 수가 있어서 그 전에 약간 연습을 몇 번 할 건데요. 혹시 A4를 다 받으셨나요? 네. A4는 기본적으로 혹시 제가 마이크를 네 여기 지금 못 듣고 계셨군요. 네. 네.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이고. 지금은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나요? 네. 지금은 들리시는 거죠? 네, 제가 대답도 안 듣고 막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 혹시 A4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A4 용지 다 받으셨나요? 네. A4 용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을 써야 되니까 왼눈에 이렇게 앞으로 대실 거예요. 이렇게 보실 거고요. 뭐를 할 거냐면, 핸드폰에서 손전등 켜는 거 아시죠? 근데 아직은 켜지 마시고요. 손전등을 킨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제 마이크 때문에 좀 그렇게 할 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들고 내 왼눈 앞에 바로 정면으로 댈 거거든요. 이따가 이제 그 상태에서 왼손은 그렇게 할 거고요. 오른손으로는 이따가 지금은 켜지 마시고 불을 켜실 거예요. 손전등 모드로 켜실 건데, 혹시 모르신다면 이제 맨 위에 있는 걸 스크롤 내려보면 손전등 모양이 있고 그거 켜면은 켜지는데요. 그걸로 코에다가 코 중앙, 그러니까 가운데 정도에 대셨다가 코 뿌리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90도까지는 아니고 이쪽 왼눈에 약간 비춰야 되기 때문에 한 5도 정도 약간 틀어서 죄송합니다. 어렵게 가르쳐드려서 그래서 중앙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냐면 미리 하셔야 이따가 이제 켜서는 사실 잠깐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눈으로 한 5도 정도 기울여서 이렇게 코 뿌리까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왼손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대실 겁니다. 한번 둘 다 해보시겠어요? 왼손으로는 왼눈 앞에 정면으로 대시고 핸드폰으로는 코 중앙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불을 한번 꺼주시겠어요? 불 혹시 꺼주실 네. 이 정도 끈 걸로 되려나? 요 사이드도 혹시 꺼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상태에서 핸드폰에 네, 손전등 모드를 켜시고 이렇게 하시고, 혹시 그렇게 하시면 혹시 이상한 거미줄 같은 혈관이 보이는 분 없으세요? 종이 위에? 아주 오래 하면 안 보이고요. 5도 정도 기울여서 왼쪽 눈을 약간 비추는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5도 정도. 근데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그럼 암점이 생기거든요. 불편해서. 보이는 분 있으세요? 아직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너무 90도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왼눈에 빛을 약간 비추긴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5도 정도 기울여서 이렇게 보시고, 흰 종이는 바로 왼눈에 딱 앞으로 대시고 보시면, 네, 많이들 보셨죠? 네, 혹시 안 되시면은 집에서 좀 더 해보세요. 가만히 대고 계시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잠깐 움직일 때만 보이세요. 계속 대고 있으면 안 보이고요. 근데 너무 오래는, 네, 이제 불 다시 켜주십시오. 다 꺼주시고요. 저희가 안과 의사인데 불을 너무 오래 켜시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이러면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나뭇가지 같은 혈관이 보이신 분이 되게 많았을 텐데요. 혹시 못 보셨다면은
집에서 그냥 잠깐씩 해보십시오. 근데 너무 오래는 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아마 혈관 가지 같은 걸 방금 보셨을 텐데 그게 원래는 사실 항상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눈에 원래 그 혈관 가지가 계속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뇌가 그걸 되게 열심히 삭제 중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알고리즘을 가지고. 왜냐면 이게 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각막에다가 어떤 점을 딱 붙여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여러분의 검은 동자에 뭐를 붙였으면 그게 당연히 보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보이셔야 되는데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구조상 망막에서 시세포가 제일 앞에 나와 있으면 그게 너무 중요한 구조물이라서 제일 앞에 나와 있질 않거든요. 더 뒤쪽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포 위에 사실 혈관이 되게 많아요. 그럼 당연히 혈관이 보입니다. 혈관을 보고 계신 중인데 이제 그게 혈관이 계속 보이면 되게 신경이 쓰이니까 뇌가 어떤 로직으로 하시는 거냐면은 이제 망막의 혈관은 눈이 움직일 때 아주 고정 자세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볼 때 항상 고정 물체거든요. 아주 약간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근데 눈은 사실 항상 약간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물은 다 조금씩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구별해내서 아주 동적이지 않은 정말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적인 거는 뇌에서 되게 열심히 에너지를 써서 삭제 중이세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건데 아까 방금 한 건 좀 이제 뇌를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트릭이죠. 불빛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잠깐 이게 움직이나 해가지고 잘못 알고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걔를 계속 비추고 계시면 또 없어져요. 뇌가 그걸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원래 보이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눈이 엄청난 에너지를 잡아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주 원시시대부터 눈을 위주로 사실은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면 잡아먹히거든요. 그래서 포유류가 굉장히 눈을 중심으로 발달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강연 개요는 그래서 이 중요한 이제 눈과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인공지능이 만났을 때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눈의 진단을 떠나서 몸의 모든 건강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요. OQ가 눈이고 옴이라는 게 이제 전체라는 뜻이라서 눈으로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신 트렌드와 사례 그리고 AI 모델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요새 굉장히 챗GPT 엄청 많이 쓰실걸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다 어딘가에는 다 쓰고 계실 겁니다. 메일 쓰는 거에서부터 블로그 포스트 제목 정해줘 이런 짜자자자 이렇게 다 만들어주죠. 그리고 요 그림 아마 많이 어디서 보셨을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 전에 이제 콜로라도 쪽에서 어떤 이제 미국 무슨 이제 그림 대회에서 1등 했던 이제 그림인데 이제 AI가 그렸던 그림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이때만 해도 막 엄청난 충격을 받죠. 사람들이 창작의 영역에 들어오다니가 이제 4년 전이었다면 지금은 저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창작이 제일 AI가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창작의 영역만은 도전을 못할 것이라는 이제 초기 예측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실은 창작이 제일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인간의 사고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람이 몸을 쓰는 거를 못 따라가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면 어떤 물질이 필요가 없고 그냥 0과 1과 왔다 갔다 그냥 따다다다 컴퓨터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굉장히 빠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창작을 곧 따라잡았던 게 이상한 일은 아니고 하지만 하드웨어의 발달이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좀 농담처럼 이제 다시 1차적인 직업들이 살아남고 머리를 쓰던 직업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도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의사들도 곧 없어질 직업 중에 항상 유망 직종 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사실 안과 의사는 일종의 외과 의사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몸을 쓰는 노가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런 것 때문에 이어지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만 받아서 데이터만 전송해도 되는 직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지금 빠르게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의료도 언젠가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영역이 뭔가 체인지가 되겠죠. 사실 AI로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일상적인 학교 생활 딱 요거 하나만 쳐도 그냥 비디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꽤 사실 옛날에 이런 거 저희가 만들려면 사실 일반인은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사실 굉장히 편리하고도 빠르죠. 그리고 저희 이제 자율주행 같은 거에도 전부 다 이제 AI가 다 기술이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치매 진단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뭐 이건 한 예시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 프로그램들이 이미 이제 어떤 수가도 나오고 돈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아예 제도에 편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이제 의료기기가 이제 망막을 진단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제도적으로 다 들어와 있었고요. 이제 이후로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자동 진단 프로그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이런 이제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뭐 엄청나게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눈이 굉장히 신비한 감각기관인데요. 1억 3천만 개의 시각세포를 가지고 초당 3만 6천 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저희가 이제 AI 시대가 오니까 저희가 되게 서글프죠. 우리 몸은 되게 구식이야. 이제 어떤 뭐 AI나 이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따라잡을 수 없어. 하지만 사실은 눈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초당 1000만 비트의 속도로 전송을 하거든요, 뇌에. 물론 이제 내가 그걸 다 받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다 받아먹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거의 의식에서 되게 많이 아주 일부만 이제 처리를 하긴 하는데요. 눈은 거의 1000만 비트 속도이기 때문에 그 이더넷 속도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뇌에 쏴주고 있고요. 눈은 이제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투명창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여러 중추신경계와 미세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과 전신질환 징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까지 거의 왔습니다. 이건 미래의 모습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지금 이제 사진을 넣으면은 뭐 어떤 병의 초기고 이제 뭐 전신적으로는 어떤 질환이 의심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때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눈의 구조 그리고 안과 의료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지 다양한 진로 기회 뭐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눈의 구조와 기능에서 이제 저희 몸의 창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몸의 이제 각막은 그 자동차 앞유리 같은 조직이거든요. 그냥 이제 왜냐면 이걸 뚫려 있으면 눈으로 막 다 숭숭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앞유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눈에서 이식할 수 있는 거는 각막뿐이에요. 다른 구조는 사실 전부 다 이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막 눈을 다쳤으면은 어머님이 이제 그럼 내 눈을 줘서 이제 시력을 살려주겠다 하고 이렇게 무슨 막 빛을 막 보고 있으면 이제 눈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저도 저렇게 할 수 있나 보다, 뭐 눈을 줄 수 있나 보다 했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서로 이식할 수 있는 게 각막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막이 제일 단순 구조거든요. 그냥 자동차 앞유리 같은 구조라서 그렇고요. 나머지 조직들은 이제 건드리기가 어렵거나 혹은 이제 망막이랑 시신경 조직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시신경부터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라서 시신경을 이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사실 뇌를 이식할 수 있어야 시신경도 이식할 수 있는 사실 기술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이제 이것도 뭐 동물 실험 레벨에서는 계속 이제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사실 이식을 할 수 있는 건 각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홍채는 이제 여러분의 눈 색깔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채 정중앙에 이제 뻥 뚫린 공간이 이제 까만 애기 동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동공이라고도 하고요. 거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수정체가 카메라 렌즈 같은 구조라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눈은 빈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젤리 같은 게 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어릴 때는 쫙 이렇게 단단한데 이게 좀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액화되면서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서요. 여기에 뭐가 좀 부유물 같은 게 좀 떠다니시고 이런 분이 분명히 여기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고도근시가 있으시면 좀 빨리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망막이 있어서 여기가 약간 카메라의 필름이나 센서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세포가 시신경으로 신호를 전달을 하고 이제 뇌로 가는 것이고요. 황반은 이제 망막의 정중앙부를 말합니다. 이 처리 과정을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진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망막의 해부학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빛을 만약에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빛 자극이 들어오는데 뇌가 그걸 어떻게 인지할까요? 뇌에 마치 GPT에 그냥 사진을 넣듯이 뇌에 사진을 그냥 쏴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걸까요?
지금 여러분의 망막에서 무슨 일을 해서 저희를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의 망막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요. 이게 빛자극이 들어가면 시세포가 있는데요. 시세포가 엄청난 세포입니다. 이게 대단한 세포인데요.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몸에서. 그래서 여기서 전기가 번쩍하고 생기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전기놀이를 했었는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기서 전기가 오면 이렇게 오징어처럼 해서 여기로 옆 사람한테 전기를 전달해 주는 거였는데 똑같은 세포가 눈에 있습니다. 양극성 세포라고 해서 얘가 손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옆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신경절 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정말 길어요. 정말 롱다리라서 얘가 시신경을 얘가 형성합니다. 얘의 다리가 시신경을 형성해서 여기서 한번 이제 꺾여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이제 너무 이제 기니까 여기서 한번 전달을 다른 애한테 해줍니다. 그럼 거기서 한번 다른 신경세포가 전달을 받아서 뇌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뭔가를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세포가 되게 중요한 세포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맨 뒤에 있어서 요 위에는 혈관이 되게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해보면은 내가 사실은 보고 있는데 뇌가 다 지워서 내가 모르고 있던 혈관이 보이시는 겁니다. 혈관이 끊임없이 보이는데 뇌가 또 엄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엄청 써서 걔를 계속 열심히 지워서 주인이 모르게끔 계속 사삭 이렇게 지워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신경세포가 이제 어떻게 또 서포트를 받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소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막 만드는 게 아까 시세포가 전기를 만든 거랑 같고 요게 각 집으로 이렇게 쭉 가서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게 빛이 오면 시세포가 확 전기를 이렇게 쏴주면은 요게 이제 신경세포 하나, 둘을 통해서 이제 대뇌까지 가는데요. 이게 조금 느리니까 이걸 좀 빠르게 고속도로처럼 수초를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얘만 있는 거는 아니고 보면 발전소가 사람 없이 아직은 못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유지 보수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신경세포 옆에는 악교세포라고 해서 마치 발전소의 기술자들처럼 얘네를 먹여 살리고 도와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초를 만드는 이제 세포들이 있고요. 되게 중요한 세포는 이제 성상세포라고 해서 얘는 굉장히 이제 별처럼 화려한 세포인데요. 하는 일이 뭐 수호자라고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랑 되게 비슷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은 신경세포를 먹여 살려주고 지켜주고 아프면은 복구해주고 별걸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먹여 살리고 키워줘요. 성상세포를. 근데 보시면 아까 제가 뇌나 이런 신경 이식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의 신경세포는 사실 재생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 드시면은 치매 오시고 뭐 이런 거 복구가 잘 안 되는 게 아직까지 중추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주위에서 서포트하는 이런 세포들은 재생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제 거꾸로 역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재생이 안 되는 세포이기 때문에 신경세포는 암이 잘 안 생기는데요. 요런 종류의 이제 서포트하는 세포들에는 암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활발하게 재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뇌종양이 생기면 보통 사실 이런 세포들에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안과 의사니까 뭐 당연하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제가 1000만 비트의 속도로 계속 이제 전달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저희 온몸의 모든 감각기에서 1100만 비트의 속도로 뇌 정보를 쏴주거든요. 그게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감각이 속도가 1100만 비트인데 그 중에 눈이 차지하는 게 1000만 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고요. 영장류의 시각계에서 대뇌피질이 약 55%에서 시각계를 차지해서 거의 뭐 눈이 어찌 보면 뇌를 다 갖고 있는 느낌인데요. 물론 사람에선 이거보다 약간 낮아서 왜냐면 이제 사람은 인지 영역이 크니까 한 3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뇌의 이상이 눈이랑 굉장히 밀접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신적인 문제도 안과적으로 많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력은 이제 저희가 얻는 정보의 한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감각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22억 명이 시력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력장애의 약 80%는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눈 건강이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고,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 건강이 전신 건강이랑 이제 전신 건강이 눈 건강으로 나타나는 일도 되게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나이가 드셔서 눈 건강을 해치면 자연스럽게 전신 건강도 엄청나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진짜 시력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요. 그래서 정말 뭐 암 말기로 굉장히 그러신 분들도 암 말기여도 꼭 하시는 수술이 보통 시력을 개선하기 위한 백내장 수술 같은 거 하십니다. 기대요명이 한 달이라고 하셔도 오늘 수술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보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갑자기 시력을 잃으시면 80대 노인분들은 정말 건강이 거의 내리막길로 갑니다. 그래서 눈 건강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이제 흔한 눈질환은 아마 뭐 이제 젊은 분들이나 이제 아기들은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게 오진 않을 거니까, 근데 이제 근시, 원시, 난시는 엄청나게 오겠죠. 죄송한데요. 제가 혹시 한 번만 좀 다 일어나주시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한 번만 다 일어나셔서, 이건 제 강의 내용 때문은 아니고요. 한번 좀 발도 좀 구르시고, 기지개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위아래를 좀 키시고, 발도 좀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세요, 다리를. 네. 네. 좀 기지개 쭉 키셨으면은 다 하셨나요? 네. 네. 다 좀 많이 움직이셨으면은 다시 앉아 주십시오. 왜냐면 사실은 저 맨날 환자분한테 되게 강조하는 게 30분마다 혹은 이제 그거보다 더 자주 뭐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한 15에서 20분마다도 할 수 있으시면 계속 좀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렇게 기지개도 켜고. 왜냐면 저희가 강의에 원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3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뭐 집중 너무 못한다고 혼낼 이유가 없어요. 원래 사람이 자연스럽게 20-30분이 지나면 되게 지루하고요.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안 움직이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걸 되게 극혐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차라리 다리를 떨어서 좋다. 물론 이제 옆 사람한테 피해만 안 된다면 몸을 자꾸 움직여야 순환도 좋고 좀 다른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제 또 괜히 건강 관련 강의 듣는다고 안 움직이셔서 안 좋을까 봐 제가 가끔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제 사심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좀 샛길로 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좀 젊은 이제 학생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해서 제 욕심껏 약간 좀 짬뽕 같이 되는데 좀 맛있는 짬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기적인 안과 검진 받는 거 되게 중요한 게요. 의외로 이제 청소년 중에 진짜 안과 검진을 다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피하는 학생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보면은 망막박리가 한 1년은 넘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질환이든 초기에 진단을 하면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너무 묵히면은 치료가 안 될 뿐더러 저희가 실명만 되면 상관이 없어요. 눈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망막박리 같은 거는 치료가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실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찌그러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시기를 놓쳐서 그런 지경까지 가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 검사, 이거는 사실 성인들도 정말 마찬가지고요.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20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멀리 보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 특히 학생들 정말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사무치는데요. 저는 진짜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은. 그래서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데 다 같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아무 생각 없이 손잡고 벼랑 끝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원래는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저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로 스마트폰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근시로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다 하는데 어떻게 안 시켜요. 근데 그게 정말 건강에 직결로 문제가 된다면 안 시킬 수도 있죠. 사실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디 진짜 장기여행을 가는데 얘 때문에 정말 너무 민폐거나 밥 한 끼도 못 먹어서 되겠냐 이러시면은 가급적 큰 모니터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멀리 놓고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균형 잡힌 식단 다 할 거고 자외선, 이거는 아마 요즘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 어릴 때는 이제 저희들끼리 사실
별 내기를 다 했어요. 이렇게 태양을 누가 눈 뜨고 바로 오래 볼 수 있는가, 누가 오래 볼 수 있는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섬찟하죠. 왜냐면 그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돋보기로 까만 종이 태우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제가 눈에 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눈에 수정체가 들어있거든요. 걔가 돋보기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수정체를 이렇게 딱 대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망막을 태웁니다. 그래서 까만 종이에 구멍을 뚫리듯이 망막도 진짜로 구멍이 뚫린 을 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예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일광화상이라고. 그래서 태양은 절대로 그냥 직접 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잠깐 봤다 어떻게 해요?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다가 잠깐 보실 수는 있죠. 근데 뚫어져라 보면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서 문제가 됩니다. 충분한 수면 중요하고 금연 중요하고 콘택트 렌즈 관리 되게 중요해요. 또 학생들 중에 기상천외한 학생 많은데요. 이제 콘택트 렌즈 일회용을 이제 한 달 넘게 착용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을 것 같지만 정말 재미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심한 궤양이 되면 낫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실명으로 갈 수가 있는데 더 문제는 겉으로도 보여요. 그 정도 되면은 그 까만 자가 하얗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니까 콘택트 렌즈를 쓰면 정말로 위생관리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그림을 이제 저희 병원 선생님들이랑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저희 아이의 방 모식도예요. 그래서 저희 애가 어느 날 이걸 발견하고 정말 화를 냈습니다. 이거 자기 거를 어떻게 이렇게 노출시킬 수가 있냐.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만든 거였는데 책상을 이제 어디든 이제 길쭉한 데를 찾아가지고 이제 책상 2개를 놓고 모니터를 저는 한 1.5에서 2m 정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커야겠죠? 그래서 요새는 다행히 모든 핸드폰 앱이 전부 다 PC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PC로 해서 진짜 스마트폰은 잠깐 연락만 주고받고 이렇게 하라. 근데 제가 안과 의사여서 저는 이걸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한테도 진짜 강조를 많이 드려요. 맨날 배포해드리고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이게 뭐 정서 발달에는 안 좋겠죠. 이렇게 하루 종일 보면. 근데 어쨌든 눈에는 영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1.5에서 2m만 지켜주셔도. 왜냐면 TV를 아무리 오래 봐도 뭐 어르신들 말에 따르면 바보가 된다고 하지만 눈에는 사실 별 영향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연구 결과들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TV까지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올수록 안 좋아지는데 안 좋아지는 그래프가 이런 직선 그래프가 아니고요.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라서 가까이 오면은 무한대까지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상상 초월로 나빠져요. 한 10분만 봐도 엄청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요. 무조건 멀리 있는 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핸드폰하고 PC 하지 말라고 싸우시지 말고 그냥 만약에 진짜 통제가 안 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편하게라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여기 앉으면 바로 볼 수 있게. 그래야 멀리 보니까 그렇게 말씀. 큰 애들은요. 왜냐면 작은 애들은 안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면 큰 친구들은 못하게 하면 어디 숨어갖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순환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뇌혈관과 당연히 굉장히 유사하고요. 뇌조직과 발생학적으로 같고 시신경은 아예 중추신경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질환이 이런 조직에 다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안구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 안과 의사들은 그냥 안구 이미지를 보면 당연히 안과 진단을 했지 이걸로 무슨 전신질환을 알아보려고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 AI는 아주 미세한 걸 다 탐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성별도 맞춥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거의 한 연구에 따르면 97%의 확률로 맞춰요. 그러니까 놀랄 노자죠. 왜냐면 저희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거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뭐 나이도 맞추고 뭐 당연히 다른 뭐 전신적으로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병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도 아주 미세한 차이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눈의 특수성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OCT라는 빛 단층 촬영이 안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요새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알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단층 촬영 OCT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항상 혹시 방사선 나와요? 저 임신 중인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환자분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CT는 X선을 씁니다. 왜냐면 저희 몸이 다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투명하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X선을 쏴서 피부를 뚫고 투과를 시킨 다음에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 차이를 가지고 이미지를 구성하는 게 엑스레이랑 CT거든요. 근데 이제 눈은 되게 특이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앞유리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쑥 들어가서 그냥 빛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차이이기도 한데 이제 중추신경계를 볼 수 있는 차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 경계면의 차이로 이제 이미지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눈을 어쨌든 그냥 빛을 이용해서 들여다봤을 때 이제 당뇨 진단을 이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혈관이 뭐 구불구불하고 피가 터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이제 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당뇨라는 거는 이제 췌장이 원래 몸에 있는 설탕 성분을 관리를 하는데 걔가 어느 날 이제 너무 지쳐서 이제 1형 당뇨면 원래 힘이 약한 거고요. 2형 같으면 이제 어느 날 너무 지쳐서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의 당 관리를 못 하겠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몸에 혈당이 엄청 치솟는 거고요. 당이 치솟으면 이제 모든 혈관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심을 담아서 다시 좀 샛길로 세면은 이제 아시아인이 당뇨가 호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정말 슬픈 게 저희는 서양인보다 췌장이 훨씬 작고 근데 알고 보니까 크기만 작은 것도 아니고요. 유전적으로 기능도 작대요. 그래서 서양인이랑 똑같이 먹으면 이제 저희는 완전 망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미 시기가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난리가 나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전통적인 식사가 저희한테는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요. 제 외래 20, 30대 환자분들 혹은 10대 후반이 왔는데도 이미 대사질환, 뭐 고지혈증, 지방간, 뭐 당뇨 이렇게 진단을 받고 있어요. 근데 1형 당뇨도 아니고 2형 당뇨를 지금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진단받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사실은 맞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상한 지금 지경으로 저희가 다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일 당 섭취가 50g을 넘기지 말라고 50g을 딱 맞춰서 드시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더 작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저희가 50g 이거 먹었다고 그러면은 식단에 안 들어가냔 말이죠. 저희 갈비에도 들어가고 사실 대부분의 반찬에도 다 당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50g을 넘기면 안 되는데 과일 주스 한 잔 홀짝 마시면 이제 바로 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여기 나오는 빙수, 뭐 아이스크림, 카페 모카는 되게 착한 빙수와 카페 모카인 거고요. 이게 빙수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이거 굉장히 썰렁한 빙수가 요런 거고요. 플레인 요구르트 되게 작고 콜라 한 컵만 마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아마 여러 컵 마시면 이것도 망하는 거고 초코칩 쿠키를 누가 6개만 먹겠어요. 이거 한 통 먹겠죠. 그러면 이제 훌쩍 넘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섭취하지 말라. 근데 한 번 이상 섭취하지 말라고 나는 그럼 매일 하나씩 챙겨 먹어야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당연히 한 번 이상 먹지 말고 안 먹는 날도 있으면 좋다. 그리고 빙수 같은 거 먹을 때 토핑 추가하지 말고 이제 뭐 주로 물을 마시자 이런 얘기고요. 제가 이제 특정 브랜드 걸 가져와서 죄송한데 제가 좋아하는 빙수라서 가져왔어요 사실. 그래서 요거 116g입니다 당이. 그래서 요거 꼭 반만 드셔도 문제가 되는 거죠. 반만 드셔도 권장량 넘었고 그러면 이제 음식에 들어있는 당 섭취가 다 문제가 되시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스무디 이것도 꽤 건강하게 생겼는데 요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꼭 이제 올 여름에 당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 15분쯤 돼서 죄송한데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일어나지 마시고요. 네, 다리 괜찮으시면 한번 잠깐 또 일어나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몸 괜찮으시면은 잠깐 일어나셔서 기지개 한 번씩 네 하시고 다리도 한 번씩 좀 움직여 주시고 네, 몸도 좀 돌려주시고 네, 좀 움직이셨으면 네, 다시 앉아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앉아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들으시는 중에도 좀 피곤하시면 잠깐 일어나셔서 기지개도 켜시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인데요. 이제 사실 혈압이 높으면 그러면은 온 몸에 혈액순환이 빵빵 잘 되지 않나? 혈압도 압력이 높으면 싹 가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혈관이 이제 생체다 보니까 압력이 높으면 이제 내가 터질까봐 되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압력이 왜 이렇게 높지? 그러면 뚱뚱하게 만들거든요, 혈관을. 그러면 이제 이게 더 가늘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내경이. 그렇게 돼서 요 가느다란 애들이 동맥인데 요게 이제 하얀 선들이 보이는 게 이제 벽이 두꺼워져서 보이는 거고요. 또 압력이 높다 보면 터지기도 하고 요렇게 하얗게 삼출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과 의사도 아는데요. 요렇게 되기 전에 저희가 모르는 정도일 때도 AI는 요새는 거의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데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안구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미리 진단을 하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꽤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매 증상 발현 10에서 심지어 20년 전에도 망막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치매가 오기 전에 20년 전에 안다는 게 과연 좋을지. 근데 이제 치매를 또 모르는 학생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 생기나 또 다시 격가지인데요. 이게 저희가 모든 막에는 막에 단백질이 붙어서 막을 돕고 있거든요. 일을 하는데 얘가 이제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백은 딱 보면 상할 것 같지 않나요? 단백은 뭐 단단한 쇠도 녹이 스는데 단백은 더더구나 상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자꾸 분쇄해가지고 없애고 새로 만들고 이제 요런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면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아주 이제 상하면은 다시 교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소로 이렇게 콱콱 잘라가지고 이렇게 댕강댕강 이제 나오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고 또 만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의 효소가 있는데요. 얘가 잘못해서 머리만 꼭지만 똑 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게 떨어져 나왔거든요. 너무 커서 얘는 안 녹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녹지 않고 여기에 계속 남으니까 얘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여서는 안 될 애들이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에 모인 거죠. 얘가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전구 물질이 이제 잘못 분해가 돼서 이렇게 이제 쌓인 건데요. 플라크가 된 건데요. 그러면 아까 신경들끼리 아까 이제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까 전기 신호가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전기 신호가 일단 잘 전달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상한 놈이 있다 하고 이제 면역 세포들이 와서 막 이제 없애려고 염증 반응을 잘 일으키는데 잘 안 없어집니다. 염증만 괜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혈관벽에 붙으면 혈관벽도 막 망가지기 시작해서 출혈이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플라크들로 쌓인 게 이게 아밀로이드 플라크인데요. 근데 얘가 일단은 얘는 이제 세포 외부에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 이렇게 쌓이면 얘가 세포 내에도 같은 동지를 만들려고 신호를 막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신경세포 내부에 이런 길이 있거든요. 튜블이라는 길이 있는데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신경세포는 다 생체라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카트로 이렇게 물건을 나르는 것처럼 이렇게 물건을 날라줍니다. 물질을 날라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길이 튼튼하도록 타우라는 애가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마치 나사모처럼 이렇게 박혀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은 얘가 이 타우 쪽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얘가 철기를 막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던 타우라는 애가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거쳐서 애가 이제 약간 좀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철길에서 나와버려요. 나사들이 막 떨어져 나와서 나사가 막 이렇게 모여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철길은 어떻게 되나요? 철길은 조각으로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포에서 이렇게 물질이 다 순환을 해서 세포를 살려줘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포가 살 수가 없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뇌세포들이 되게 많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MRI로 봤을 때 뇌가 작아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입니다. 되게 슬픈 일이라서 이제 이 아밀로이드를 안 쌓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시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청소년들은 좀 관심이 없을 만해요. 45세까지 이 그래프 좀 보십시오. 거의 0%에 가깝죠. 근데 요새 100세 시대고 100세를 넘는 분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래서 100세를 넘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매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뭐 좀 더 기록을 세워서 120세, 130세가 되시면 거의 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남녀가 다릅니다. 슬프게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 쪽이 여자예요. 여성분들은 확률이 무척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장수 시대라서. 그리고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는 이제 이걸 치료하는 이제 치료제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질환들을 이제 안구가 많이 이제 안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쪽 왼쪽이 AI를 안 쓴 거고요. 오른쪽이 AI를 쓴 영상인데 확 선명해지죠. 그리고 이제 위가 안 쓴 거고 아래가 쓴 건데 요거랑 요거 비교해 보시면 좀 선명해진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병변도 AI가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예쁘게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 넣어서 학습을 열심히 시킨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걸 알아먹을 수 있게 알고리즘을 거쳐서 이제 알려주면 아직까지는 AI가 단독으로 진단을 하는 것까지 와 있진 않고 의사를 이제 보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술 전후에 지원하는 것도 이제 AI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건 안 나오는구나. 네, 여러 가지 이제 자동 기계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은데요. 뭐 데이터 편향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 법적 뭐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빨리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머지않은 미래의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 아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은 AI가 이미 너무 많이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막 물량으로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앞서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결국은 저희가 아이디어와 원천 기술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사실 외국에서 하는 걸 저희가 그대로 저희가 실현했다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럼 사실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서 아까 저희가 근시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시가 있으면 시신경이랑 망막 구조가 전부 다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미국 특허랑 이제 국내 특허를 몇 년 전에 득해서 이제 그게 통과가 돼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근시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유리했던 것이 동아시아권에서가 엄청 급격했고요. 미국이랑 뭐 이런 유럽은 지금 와서야 천천히 늘고 있어요. 왜냐면 스마트 기기 이제 사용하는 확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보다 저희가 여기에 좀 빨리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가 환경적으로 저희가 근시 인구가 너무 폭발적이거든요. 저희 약간 군대 그 신검 기준으로 하면 젊은 남자의 90%가 근시였어요. 그래서 그 지경이면 사실은 근시를 보정 안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는 발빠르게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특허를 먼저 내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걸 보정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특성을 보정한 AI 모델을 이제 개발 중이고요. 뭐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뭐 중간 지점을 보면은 뭐 저희가 이제 근시 변화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 요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방금 게 이제 근시가 별로 심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근시가 심해서 좀 눈이 많이 왜곡이 된 분들은 아무래도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확도를 더 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연구의 사회적 의의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효과나 보건의학적 효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좀 특화된 그런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관에서도 쓰고 보건의료사업 그리고 국제시장 진출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뭐 진로 가이드로 넘어가면 사실 가이드 할 거는 사실 뚜렷하게 없고요. 왜냐면 지금 친구들이 또 자라나면 그때 또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서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트레이너, AI 학습 디자이너, 연구원, 과학자, 뭐 개발자 이런 직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안과학과 AI의 융합 분야 직업으로는 이제 뭐 이런 굉장히 저희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영상 분석 전문, 뭐 진단 AI 개발자, 뭐 의료기기 연구원, 빅데이터 분석가 이제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교육 배경으로 보시면 이제 의학과 안과학 지식,
뭐 컴퓨터 과학 프로그래밍, 뭐 과학 통계학 이제 이런 게 다 필요하죠. 근데 사실 결국은 제가 보면 그냥 관심입니다. 왜냐면 이런 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일부러 따질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셔도 또 그게 나이가 들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사실 도스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도스 명령어를 외우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대학 와보니까 이제 윈도우가 보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년 동안 뭘 했던 것일까? 이제 그런 시기라서 어릴 때 굉장히 세밀한 걸 배우느라고 좀 낑낑대는 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계속 그 트렌드를 이제 접하고 자꾸 재밌는 거 위주로 어찌 보면 이런 신기술이 있네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좀 흥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중학생 수학, 과학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초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라면은 이제 그런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새는 학교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재밌게 그런 것들에 좀 참여할 수 있고 뭐 대학 탐색도 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이제 조언으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은 정말 융합의 시대라서요. 이거 저거 다 관심이 있고 이쪽 저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사들 중에서는 의사과학자라고 해서 이제 과학을 오히려 전공하는 이제 이제 자격증은 있지만 이제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굉장히 우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커서 약간 융합 영역에서 이제 많은 성과를 내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융합 과정, AA 특화 학과, 의공학 관련 학과, 뭐 교육 과정들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쓰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 드리면은 이제 눈 건강은 전신 건강이랑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드려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그거 하나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모니터는 1.5m 이상.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뭐 유종의 미를 거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